상당히 많았다가 좀 힘들었다가 다시 10만을 이제 레포 신도시가 생기면서 저희가 회복을 했고 유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넘고 더 넘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농촌 쪽 일을 많이 농업농촌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구가 도시 쪽에 많이 살다 보니 지금은 뭐 홍성하고 홍부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뭐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뿌리는 당연히 홍성은 농촌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 홍성군은 인구의 한 지금 보니까 30%가 조금 넘게 이제 다른 읍면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광천을 보더라도 저 어렸을 때 광천하면 서천에서 광천을 하면 어렸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큰 동네였거든요. 예, 상당히 큰 동네였고 홍성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교 다닐 때는 홍성군 하면 진짜 명문고등학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홍성군을 오고 광천 왔을 때 좀 놀랐습니다. 광천은 특히나 이제 결혼 허가를 받으려고 왔을 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광천하고 너무 조금 이제 힘들어 보이는 그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이 넘었던 얘기고 거의 10몇 년 넘었는데 지금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게 똑같고요. 근데 농촌을 가면 어떨까? 어디는 상당히 활발한 데도 있고 어디는 좀 더 일반적인 우리나라 지금 농촌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다스하고 있는 게 이 홍성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아예 힘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홍성은 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상당히 홍성에는 많이 있는데 이 다양성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 정책에서 많이 담고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이게 이 분야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홍성군의 일부 얘기에 농촌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은 농촌에서 시작하고 근본 농촌 것들이 다 하는데 그리고 예산도 보면 솔직히 다 도시 쪽도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인 예산은 읍면에 상당히 면적도 크다 보니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부분으로서만 저희가 계속 농촌을 보고 있지 않은가, 농업을 보고 있지 않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합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곳 중에 또 하나가 홍성군이죠. 여기도 참여하신 분들이 꽤 많이 배있긴 하는데요. 이 홍성통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는 상당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놓은 게 홍성통이라는 거버넌스 같은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 다양한 분야로 이제 통을 만들고는 계시긴 하는데 이게 거기서만 끝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참여를 하다가 못하다가 이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그동안의 역량들을 조금 이제 뭉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여기서 써놨는데 이걸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지금 농식품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농촌 공간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업들이 농촌, 도시, 그렇지만 특히나 이 농촌 대상으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별도별도 합니다. 이걸 뭉치자고 계속 말씀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김현 박사님이시긴 한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합쳐지긴 했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홍성군은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보다 선도적으로 나온 지역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얘기를 많이 해서 나중에 이제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농촌 분야, 농촌이 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로서의 농촌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게 이제 혹시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도구 사업을 먼저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를 연계해서 할 게 아니라 홍성군의 전체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역으로 이 사업은 이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을 좀 짜야 된다는 거죠. 그 계획을 짜자고 했던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홍성만의 특성을 해놓고 이거는 뭐 도사업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뭐 농식품부를 활용하든지 행안부 활용하든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홍성만의 계획을 제대로 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짜고 이거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 계시는 협의회는 당연히 당사자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과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합니다. 어디는 이제 군 얘기도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과를 특정한 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관련된 분야들의 팀이 좀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이 이 공무원분들이 좀 총괄할 수 있는 개념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많이 다른 데서도 같이 여러 군데 만들어 봤는데 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정도만 남겠는데 무슨 공동체과 뭐 농촌 활력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홍성 같은 경우는 농촌 분야만 해도 상당히 역량이 크기 때문에 농촌 활력과나 이런 농촌 정책과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 농촌 분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공무원분들이 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지금까지 계속 키워놓은 이 중간 지원 조직을 좀 더 활성화. 지금도 상당히 인원수가 홍성군 센터가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업무량에 비하면 사람이 상당히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더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활동가들도 좀 많이 키워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홍성군의 특성, 뭐 도청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했던 이 거버넌스랑 그다음에 뭐 이런 농촌 친환경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보다 더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면 그때 대답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화되고 있는 이제 홍성에서 도농 상생 발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전담 부서와 홍성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공모사업에 우리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중앙부처의 사업이 뭔가 이걸 좀 선별하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마을만들기 협의회 김가호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 협의회 부회장 김가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계속 이끌어오면서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제안 하나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지난 한 10여 년 정도의 토대로 홍성군 마을만들기 협의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게 마을 기금인데 옛날처럼 그 상조 아니면 잔치 뭐 이런 데서 이 마을 기금이 주로 마련되게 했었는데 그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자연히 줄게 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번 그 상의를 통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성군 마을 각 마을마다 마을 기금이 1,000만 원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달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수입은 없어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매달 고정되어 있어요. 마을 지체절급, 그 다음에 연말 총회 뭐 이런 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지출 금액이 300에서 한 500 정도가 있어야 한 개 마을을 1년을 이끌어가는데 그 운영비가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군에서 이걸 직조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에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과 간접적으로 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지원 방식으로는 홍성군 그 마을 만들기 기금을 마을당 300만 원 정도 홍성군에 지금 357개의 그 자연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3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대충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거를 군의 의지만 있다면은 홍성군 전체 예산이 1조 시대인데 각 마을을 위해서 이거는 풀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 사업이 한 번에 다 힘들으면은 선택적으로 시범 사업 쪽으로 우선을 해가지고 현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 선집을 해보고 경과에 따라서 그걸 차츰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그걸 얘기해봤어요. 그 다음에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저희가 그 활성화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뭘 하고 싶어도 당장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일반 기부가 있고 지정 기부가 있어요. 요거를 지정 기부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방안이 제도 자체를 지금 영농인한테 직접 나가잖아요. 그걸 농업인 한정해서 마을과 농업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직불의 일부와 마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충족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거 다 해도 1년에 6,700명이 사실 힘들어요, 이게 가격이. 그래서 이게 가장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게 햇빛 소득마을 사업이라고 그 태양광 저거 해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그 모든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보면은 좋은 기획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한 기획이 있어서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위험을 최대한 저감을 시키고 기회를 최대한 극대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햇빛소득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지침 내려온 게 행정위 단위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읍면 단위로 묶어서 한 면에 5메가와트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햇빛소득 마을로 이렇게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면은 오히려 효과가 낫지 않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3km 정도, 30km 내에서 이게 하게 돼 있잖아요. 30km 넘으면은 유지비가 또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 그거 세분화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마을 이 저기에서 면 단위로 묶어버리면은 그 어차피 지급되는 방향 똑같은데 똑같은 금 주고 한 개 면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득템이라고 할까 그런 이득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형 햇빛소득마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읍면 단위로 바꿔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행정예산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행정에서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 기금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한 예금하고 예산하고 기초생활거점 운영비라든지 이게 행정위와 면달이 자치 요구되는 그 비용을 모두가 충당할 수 있는 그 돈이 나보다 남아요. 그렇게 면달을 묶어버린다면은. 그래서 기본 색깔은 그 위에 깔아놓고 각 마을에서 또 틈새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각 마을별로. 거기에 관련된 소득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면은 에너지 전환의 그 흥명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거 다 떠나서 에너지 지출의 그 가장 선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요구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마을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제안이 가장 큰 제안이었는데 스스로 사실은 재원 확보 방안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새로운 돈을 내놔라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교육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든지 햇빛소득 마을 같은 정부의 사업들을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 없이도 이렇게 편성해달라는 사실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요구셨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우리 세 분 후보자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 조금 세 분한테는 제가 공정성을 위해서 우선 세 분당 8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분 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 정책 공약도 좋고, 오늘 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답변도 좋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손세희 후보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손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그만큼 우리 농업농촌이 자꾸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자리가 더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게 제가 한돈협회장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정부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장에 접목시키려니까 안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희망마을 만들기나 지금 정부에서 또 시행하고 있는 농촌 공간 재고조합법 그리고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도 정부가 이론적으로 좋은 이론을 가지고 마을을 우리 어려운 농촌을 잘 살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현실하고 안 맞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시작을 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시자재에 던져놓고 니들이 해라. 이런 구조로 지금 가서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정부가 시작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 않고 그냥 탁상 공론식의 어떤 행정을 하다 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지금 일선에서 우리 마을 만들기 지금 지역센터나 그 밑에서 우리 마을 이장님들 열심히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서 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그냥 무작정 해라.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기초단체에 내리다 보니 행정에서는 지침서가 내려오니 시행은 해야 되겠고 생색내기식으로 다 쪼개기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뭐 기초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마을이 다 했지만 다 수덕됐어요. 중간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립 단계까지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자립 단계까지 가서 어느 한쪽에서 발전을 해서 잘 사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그렇게 가야만이 그 옆에서도 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 또 발전하고 해야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 행정이 어떻게 하냐면 획일적입니다. 똑같이 맨날 100일한 정책을 계속해요. 제가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한테. 아이고 왜 맨날 행정이 100만 들어가는 정책을 하냐. 올해 100 들어갔으면 내년에 7, 80% 줄이고 한 5년이나 10년 뒤에는 그냥 기본을 유지하는 10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8, 90을 가지고 다른 쪽에 성장을 시켜야 발전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마을 만들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발전을 시키고 그러게 그 제대로 발전된 마을은 아니면 그 면이라든가 그 지역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그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 다른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동네에 또 투자를 해서 또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돼야만이 저는 우리 지역이 그리고 우리 농촌이 제대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향식 제도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의욕은 있지만 지금 제대로 만들어서 상향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초단체의 중요성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앞으로 더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도 그 중간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행정의 타치를 받습니다. 왜?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 분들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목숨이 걸려있고 자기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침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도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중간 역할을 하시는 지금 시골이 굉장히 어려운 일과 인력 없고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행정이나 이걸 제대로 못해요. 중간 제가 알기로는 마을 만들기도 중간 역할하는 지역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해서 같이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은 그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도 같이 해서 같은 파트너십으로 가야 저는 이게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구조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제 공약에 보면 제 1호 공약이 식량수도거든요. 홍성을 식량수도로 만들겠다. 이거는 그냥 어떤 식량수도라니까 거창한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주제 발표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홍성이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그게 제가 그 식량수도에 내놓은 첫 번째 대표 공약입니다. 왜? 다 좋습니다. 반도체 끌어들고 AI 끌어도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과연 그게 경쟁력이 되겠냐? 그러면 저는 제가 홍성에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홍성은 유기농, 친환경, 그리고 축산, 그리고 수산업까지 굉장히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 우리 마을 만들기나 각 지역에 특구를 지정해서 그 부분을 발전을 잘 시킨다고 하면 식량수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홍성이 더 좋은 내일을 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 차별화를 두어서 빨리 성장을 시켜야 우리 지역이 전 탄탄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약을 이렇게 내세웠고 앞으로 그쪽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지역 지금 예산 때문에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그 필요한 예산을 우리 어떤 우리 군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을 발전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가 성장을 시키는데 온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8분이라고 했는데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취지는 그런 취지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정주 후보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홍성구주 후보 박정주입니다. 먼저 홍성군의 마을 만들기가 참 오래됐잖아요. 전국에서 최초였고 그 다음에 독보적인 성과를 사실 거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 5월달로 기억되는데 그때 진안군, 전북 진안군에 가면 백운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구자인 박사님을 처음 뵙고 거기서 일하던 그때는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거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좋게 만드는 생활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런 훌륭한 분을 홍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도 추천을 해서 청남연구원에 계시다가 지금 장곡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 구자인 박사님 말고도 오늘 여기 주영농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염창선 부군수님, 그 다음에 이창신 센터장님, 그 다음에 뭐 협회장님들 많이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진짜 자원봉사 하시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두 번째, 우리 구자인 박사님이 과거에는 굉장한 성과를 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책이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분석이 됐는데 첫째는 우리가 상황적인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13년, 15년 전에 우리가 이 마을 만들기를 할 때는 그나마 마을에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뭔가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근데 마을 만들기 하면서 저는 마을 만들기 앞에 뭐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살기 좋은 이 뇌자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였는데 그 살기 좋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복이 될 수 있고 뭐 마을마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고령화가 워낙 많이 진전이 돼서 아까 구자인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공모사업 할 때 제안서 쓸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을 통해서 학습 조직을 만들고 학습을 통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대 만들어서 그 마을이든 읍면이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은 그거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안 됩니다. 그런 여건 변화가 첫 번째 이 상황이고 두 번째는 관심과 지원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저 염창선 전 부구수님께서 마을 만들기 센터 하시면서 굉장히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제 재정이 이관되면서 재정 지원도 끊기고 여러 가지 관심들이 없다 보면 이거 계속 자원봉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봉착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저는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마을에 뭔가 먹고 살만한 여건이 돼서 도시든 어디에서 젊은 사람이든 사람이 와서 같이 논의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잘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토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부분, 이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인프라 기반 구축인데 우리 구자인 박사님 말씀처럼 마을에 돈 투자해서 막 그 시설을 잔뜩 지어놨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돈 운영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치돼가지고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저는 바꿔야 되느냐고 생각하냐면 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에 가면은 모 면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인데 거기에 목욕탕이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지역에 목욕탕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려면 무주까지 나와야 되는데 뭐 복지센터에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사정은 틀리지만 꽤 많은 그 읍면에서 복합 기능을 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빨래방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그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주문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역량이잖아요. 역량 단계별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의 지원 방식은 뭐냐면요. 물론 이제 학습을 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야 지원 사업을 해줬어요. 그것은 공모 방식이 이제 주였는데 저는 그 방식을 부자인 박사님 말씀처럼 공모 방식이 아니라 공동학습을 통해서 토론해서 그 마을의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이 문서가 아니라도 구두라도 이것을 제안하면 그 제안을 받아서 군에서 또는 행정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단계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원하면은 그것이 표준, 아까 모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뭐 계획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논의해서 합의된 방식의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을 제안하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기반이잖아요. 아까 뭐 기금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공유부라고 그래가지고 콤먼웰스에서 뭐 햇빛연금도 말씀하시고 자원이 많은 데들은 석유 팔아가지고 남는 걸 그 지역의 공동자원으로 해서 그런 걸 하는데 문제는 고민은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그 김광호 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들 똑같이 나눠주면 그게 답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의 역량 수준별로 어떤 방식으로 따로 채택을 하든 그런 경제 기반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을별로 그 소득을 높여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부분 마을별로 벼농사나 이런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유통을 통해서 조그만 부가가치가 있으면 일정 부분을 마을의 이제 공동 조직에 환원하는 형태로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경제 기반,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뭐 요즘 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고 또 그 사회적 그 경제를 통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을 통한 기금조성 등 다양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다양한 방법들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 부분은 지금 군에 이제 지원 조직은 없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지금 팀에서 이제 팀도 이제 업무를 보면 한 사람이 분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조직은 그 행정 조직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간 조직의 역할이 꽤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을별로 불령화가 워낙 심화돼가지고 계획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간 조직에서 그것이 마을 만들기 센터든 어떤 협의체든 그 중간 조직이
각각의 마을별로 멘토 역할이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그 마을이 좀 더 학습하고 공동으로 토론해서 마을 계획이나 읍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소속의 이두원 후보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에 이재명이 있었다면 홍성군엔 이두원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준비된 자신감이 없으면 감히 꺼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사혁신처에 국가인재로 등재된 국가인재 이두원입니다. 저는 전기와 버스가 없었던 시절 서부면 국리마을에서 64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꿈은 우리 마을을 독립시키는 거였었습니다. 에너지로부터의 독립, 의료로부터의 독립, 교통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교육으로부터의 독립. 구체적이었습니다. 교통은 3륜차로를 개조해서 버스를 대체하고, 에너지 전기는 풍력 발전을 돌리고, 의료는 퇴직 의사 선생님 모셔서 배 아픈 사람 관리하게 하고, 교육은 퇴직 선생님도 모셔서 과외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현재 장공면장을 하고 계신 유대근 면장의 형님이 유일한 대학생이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마을에 모여놓고 공부시켜 주신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꿈을 홍성군으로 넓혀 실현하고자 24년 전인 2002년도에 39살 나이로 홍성군수에 출마했습니다. 아울러 5대 6대 군 의원을 하면서 대안이 없으면 발언하지 않는다 라는 대원칙하에 홍성문화에서 군 최초로 관계자 토론회 개최를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산됐지만 지금 주제하고 연계되는 면 소재 초등학교 자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면에서 학교가 사라진다. 이것이 2012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약 13, 14년 전에 발의했던 조례안입니다. 당시 동료 의원들의 비협조로 완성시키지 못했지만 제가 군수가 되면 행정부 발의로라도 해서 최소한 면의 한 개의 초등학교는 살려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삶의 궤적이 오늘의 주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농촌 마을, 우리 마을 만들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홍보 상리에 가면 한솔기 권역마을 사업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35억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금 재작년인가요? 군에 반납했습니다. 이것을 또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것에 대한 혜택을 일부 누렸던 분들조차도 정부 돈 많다,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시작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농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저것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how, 구체적으로 아까 손세희 후보님께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10만 명의 군민과 그리고
1000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1조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환산하면 10만 명 군민 한 사람당 1천만 원의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이고 군민 100명당 1명의 공직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재배치하느냐, 저 이두원이가 무소속이지만 반드시 군수가 돼서 1조 원 예산 전면 재편성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푼돈화돼서 아무 효과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겠다. 두 번째는 전면적인 조직 재편성에 착수하겠다. 1000명 공직자 중에서 약 100명을 차출할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정책안, 적게는 2인 1조, 많게는 5인 1조로 30개 팀을 만들어서 30개 과제를, 미션을 주겠다. 군수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명의 공직자는 부군수께 맡겨서 전통적 국가위임 사무인 행정부분은 군수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100명하고만 일하겠습니다.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바꿔낼 겁니다. 그러면 예산 타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직 타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선곡의 권한이 있습니다. 지휘자는. 만약에 잘 선곡하면 베토벤의 교향곡이 되고, 안 그렇지 못하면 그 손끝에 의해서 학교종이 땡땡땡 연주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농촌 마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법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업농촌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간 재조합법입니다. 정확하게 법이 있고, 그리고 농촌경제 사회서비스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이 우리 농촌을 운영하고 있는 법률체계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협동조합법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모법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죠. 홍성군의회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까 구자인 박사께서 말씀 주신 법률의 칸막이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자인 발제자께서 말씀 주신 화두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현재처럼 해서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현재처럼 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인구 변화 추이는 섬뜩할 정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선도하는 농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미 방향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홍성에서 전국으로, 홍성에서 중앙으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홍성군을 전국 최고의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라고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본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만 아이디어적 측면에서, 정책 방향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 경지 정리해야 됩니다. 논경지 정리했지 않습니까? 밭 경지 정리는 논경지 정리의 30-40% 정도 예산만 필요합니다. 밭 경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농업 기계와 농업 효율성 제고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와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농사를 짓고 지역에서 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정책 수립하고, 9월을 전제로 해서 홍성군에서 모델을, 사전 준비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그 성과를 중앙정부에 제시하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읍면, 아까 소득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랬습니까? 예.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군림 목장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홍성군 관내의 축사를 재정비할 겁니다.
농촌 공간 재정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군민 참여형 신재생 전기발전소 시켜서 만들어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적 재원이 되고도 남는 상황을 반드시 만들겠다. 네, 네, 시간이 여기- 돼서 네. 네, 추후에 부족하신 말씀드릴 수 말씀을